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천일문 수업 지금 현재 219문장까지 나갔죠. 219문장까지 나갔는데 이제 220문장서부터는 수업 방식을 변경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저는 한 10여일간 일주일간 그 쉬는 기간, 쉬는 주간에 이제 다른 일을 하면 틈틈이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이 고민은 거의 그 수업 시작할 때부터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 쌤이 이제 유튜브하고 쇼츠로, 유튜브 원래 그 큰 영상하고 쇼츠 영상으로 이걸 다 제작을 할 텐데 한 3분의 1 정도를 제작을 할 거예요. 1000개의 문장은 다 못 올리고 가능하면 한 300문장 정도로 올려가지고서 홍보 겸, 그리고 새로운 방법론, 새로운 학습 방법을 전파할 겸 해가지고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제 거기에 맞는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수업은 일주일에 화요일, 금요일 만나가지고 하는 것은 그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걸 서로 이제 프랙티스 하는데 이제 중점을 둬가지고 이것은 그대로 이제 유튜브에 올리진 못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만들어진 영상이 완성형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이렇게 프랙티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것을 고민을 하다가 이왕이면 어차피 하는 거 그러면 완성형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그거를 그러면은 굳이 프랙티스 할 필요 없으니까, 그 당시에 와가지고 프랙티스 하는 거는 이제 시간을 내서 오기도 힘들고 일주일에 2번 모이는 것도 참 힘들고, 그리고 이제 모여서 오시는 분들도 이제 제각기 또 차이가 있어가지고 프랙티스가 그때 당시에 프랙티스가 유용한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그걸 또 가지고서 혼자 계속 또 프랙티스 해야 되는 그런 분도 계실 테고, 그러니까 이런 그런 개별적인 개인차 좀 인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그러면 깔끔하게 완성형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나 쇼츠에 올릴 수 있는 그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배포를 해드리고, 그것을 하루에 이제 10문장 정도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하루하루 그날 수행하는 거를 우리가 체크 점검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완성형 문장으로 만들려고 하면 우리 쌤이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왕 프랙티스 한 다음에 완성형 문장을 만들 때는 또 엑스트라 여분의 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 투자할 거 이번에 또 확실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완성형 영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모여가지고 같이 피드백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시간도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학습 효율도 올릴 수가 있고 우리 쌤이 좀 더 고생을 해서 효율을 올리는 그쪽으로 나가보자, 이렇게 결심을 해가지고 이제 수업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좀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러한 엄청난 학습 효과가 가능해지는 그 학습 원리와 방법도 여러분 간단히 좀 아시길 바래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학습법 3.0 수업 본강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이미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 이제 천일문 수업만 듣거나 뭐 초급 과정만 들었거나 이렇게 기억학습법을 아직 다 수강 안 하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약간의 그 원리와 방법은 소개를 좀 중간에라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요번 수업 시간 이 변경 방식을 설명하고 원리와 방법 설명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간략하게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끝낼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습법이라는 것이 인류 최초로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국의 학습과학 연구소가 생긴 것이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불과 1년 전에요. 1년도 안 됐어요. 작년 9월 13일인가 19일인가 그 서울대학교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유일해요. 국내 유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학습과학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그거 하나만으로 단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리쌤이 항상 수십 년 전서부터 강조하는 단어의 결합법, 단어를 공부의 가장 기초인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기억하는가 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학습법 강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지금 1, 2, 3의 뭐 100만, 80만, 뭐 40만 이런 공부 강사들도 이걸 모릅니다. 물론 머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쌤처럼 실제로 이것을 자유롭게 활용하지는 못해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학습법 수준이고, 그래서 이 학습법이 이제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되고, 학습 과학이라는 거 생긴 지가 불과 얼마 안 되고, 우리나라에는 특히 작년에 교육연구소 서울대학교에 처음 유일하게 설립된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이 학습법을 제대로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메타학습법, 이제 학습법 중에서 가장 세련된 형태, 이것이 이제 메타학습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쌤이 이제 거의 40여 년 가까이 이제 체계화시켜 놓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 변경된 수업 방식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메타학습법, 이거 3대 학습 원리죠. 메타인지, 의미와 반복. 우리 쌤이 이제 거의 40여 년간 공부를 하면서, 학습법 체계는 가장 간략하게, 그리고 또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또 가장 효과적인 이런 것들, 용어들, 이런 체계들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쌤이 발견한 것은 이거예요. 메타인지. 메타인지 구체적인 방법은 질문으로 나타납니다. 질문으로.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메타인지 전략이면서도 인지 전략이기도 해요. 인지 전략. 그러니까 생각하고 학습 효율을 올리는 방법이면서도 메타인지 전략이란 뭐냐면 학습 효율을 올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그 방법의 학습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생각하는 방법이 바로 이 메타인지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뭐예요? 질문은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맞는 거야? 이것이 맞는 거야?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나의 학습 전략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메타 인지 전략이면서 이 자체가 인지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이 두뇌를 이제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두뇌는 그 학습 과학자들은 도식이라고 하는 스키마 또는 쉐마라고 하는 이런 걸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지식의 구조가 갖춰진다는 거예요. 이 지식의 구조에 프라이어 날리지라고 하는 사전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쉐마 지식의 구조도 바꾸고 지식의 내용도 바꾸는 것이 바로 학습이고 이제 뇌과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기억 회로, 뉴런의 영구적인 변화 이렇게 결정이 되죠. 뇌과학이 아니라 학습과학에서는 이것을 패턴의 변화로 정의를 합니다. 가장 최근에 그 학습이라는 용어를 이제 새롭게 정의를 하는데 패턴의 체득이라고 정의를 해요. 새로운 패턴에.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것,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드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의미화라고 합니다. 의미화. 이 교육학적 용어로 만들면은 자기 배경, 기존 지식의 새로운 정보를 연결시키는 것을 의미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의미화는 크게 이해하는 전략, 기억하는 전략, 발견하는 전략, 표현하는 전략,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의미화, 그전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음.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허무, 뭐 우울증, 그리고 비관주의적인, 그리고서 어떤 나쁜 생각들 이런 것들로 이제 가득 차 있으면 제대로 공부를 못 하겠죠. 그래서 일단 마음 공부가 중요하긴 한데 일단 그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건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지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에서 이해, 기억, 발견,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서 의미화 한 번만 해가지고 끝낼 수는 없죠. 아무리 학습이 천재랄지라도 한 번만 해가지고 이것을 영구적으로 장기 기억 속에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복을 해야 된다. 근데 반복은 바로 이런 기획, 분석, 인출, 교차, 융합, 분산 반복, 인출 반복, 교차 반복 이 세 가지는 학습과학에서 인지심리학에서 학습심리학, 기억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연구가 된 부분이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웬만한 공법 강사들은 다 분산, 간격 효과, 인출, 뭐 백지 반복이라고 하죠. 백지 반복 이런 거, 시험 효과 이런 거 다 설명을 하고 있죠. 교차 반복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교차 반복도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메타인지 거의면 반복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원리와 방법들이 이제 다 적용이 돼요. 우리 천일문 공부하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전에 우리 쌤이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 제1의 학습 원리 메타인지, 제2 의미야, 제3 반복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이보다 그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학습 원리는 뭘까요? 학습 원리 또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음 학습이에요. 마음 학습.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가령 천일문 하나만 해도 이 천일문을 얼마나 지금 절실하게 간절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 마음이 첫 번째 단연 첫 번째 공부법이고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게 여기에 따라 가지고 많은 것들이 결정이 돼요. 이게. 그래서 메타학습법을 똑같이 공부를 해도 바로 이 영의 학습 원리 이게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배우려고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메타학습의 그 수강 효과, 학습 효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자, 그래서 메타인지 의미와 반복이고 이것들을 이제 그대로 천일문에 적용을 시킨다. 그것이 우리 천일문 수업이다 하는 거고. 그리고 메타학습의 3대 절차는 준비하고 실행하고 조정하는 겁니다. 준비, 실행, 조정. 이것이 메타인지, 우리 메타인지를 발현하고 개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이 세 가지 과정이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또 세분이 되는 거죠. 9개 절차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 9개 절차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전략들, 학습 원리와 방법들이 다 들어가게 돼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전략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최대한의 학습 효과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천일문 학습 효율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일문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쭉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대부분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말이죠. 우리 영어 문장들을 쭉 보고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해요. 계속 반복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그만둡니다. 그만둬요. 만약에 요 정도 수준까지 목표를 한다 그러면은 일반 학습하고 메타 학습하고 그다지 큰 차이가 없어요. 메타 학습은 효과적이고 다양한 학습적 전략들을 사용을 하는 건데 요 정도 수준에서는 뭐 학습 전략을 특별히 사용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요게. 그렇지만 이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데서 무전략, 반복, 암기, 개인적인 전략에 의한 거하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전략에 의한 거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그래서 관련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똑똑한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천일문을 공부할 때도 이제 공부를 쭉 하고 1단계 영한 해석을 넘어가 두 번째는 한글 해석을 펼쳐놓고 한글 해석을 영어 문장으로 옮기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이 영어 문장을 한글로 해석하는 것만 주구장창 그것만 해요. 그것만 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좀 이제 머리를 쓰는 학생들은 한글이 번역된 그 해석문을 가지고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는 훈련에 더 중점을 둬서 해요.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 관련된 또 관련 지식들도 있죠. 가령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유닛 1에서 동사에 관해서 배운다. 자동사. 여기 요 김기훈 강사는 7형식으로 구분을 했고 이것이 이제 요새 좀 대세가 되어가는 이제 그런 건데 그래도 7형식으로 구분을 했을 때 이제 뭐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 자동사로만 쓰이는 거, 타동사로만 쓰이는 거, 뭐 3형식, 4형식의 구분 이런 동사들이 있으면은 그런 동사를 다 익히는 것도 역시 무전략 반복 암기하는 거하고 이런 학습 전략이 따른 거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게 보통 3배 내지 10배 정도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 3배 내지 10배가 학습 시간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3배 내지 10배 해가지고 학습 시간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학습 시간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 이게 아니에요. 학습 시간이 줄어드는 건 이거보다 적습니다. 이거보다 적어요. 다만 뭐예요? 똑같이 공부하는데 학습 시간도 어느 정도 줄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학습 시간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기억나는 하루나 3일 후에 재생되는 기억 효율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한 것이 3배 내지 10배니까 학습 시간은 이보다 한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 이런 식으로 그 정도 효과가 있다.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타 학습법 잘 익히면은 여러분 전체 학습 시간은 2분의 1 이하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효율이 10배다. 이것이 학습 시간이 10배, 10분의 1로 줄어든다. 이건 아니에요. 이것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글 번역을 이렇게 영어로 영작을 하고 그리고 스피킹을 계속합니다. 스피킹을 나중에 쓰지 않고 계속 스피킹하는 훈련을 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공부 잘하는 이제 스카이 가는 학생들의 공부법이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그야말로 전문가적 학습 방법은 이러한 학습 전략을 정말 철저히 익히고 여기에 바로 기억의 궁전까지 사용을 해요. 기억의 궁전.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여기 결합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결합법이라고 하는 거. 이 결합법을 기존의 공부법 강사들이 잘 모른다고 그래요.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몰라요. 거의 몰라요. 그래서 요것이 바로 세븐에이지 학습 그 기억 효율, 학습 효율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러이러한 매개법, 이중부여 원리 이런 학습 원리가 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림을 그리게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미지의 순서가 곧바로 그 어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지를 사용하면 기억 효율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리고 이미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어순에 따라 가지고 이미지를 쭉 배열을 해서 기억 효율도 높이고 바로 문법의 감, 어순의 감, 즉 영어식 사고방식을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식 사고방식을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외국 사람 그 원어민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이미지를 그대로 따오는 겁니다. 이미지를.
우리 이미지는 어순이 다르니까 우리가 이미지를 펼치는 방식은 외국 사람들이 펼치는 방식하고 달라요. 그 원어민이 그 심상을 그림을 펼치는 방식하고 우리가 펼치는 방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순이라고 하는 것, 영어식 사고라고 하는 것을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를 만드는 그 기본인 심상을 펼치는 구성하는 그 방식을 습관화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습관화하게 돼요. 그림을 계속 그 어순에 따라 가지고 그림을 쭉 나가는 거니까. 물론 우리 쌤이 이것은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잘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하는데 여러 가지 시간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제약이 있어 가지고 이 이미지를 찾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미지를 만들긴 할 텐데 그렇더라도 전체적인 이미지를 펼치는 것은 인공지능으로 다 만들긴 힘들어요. 이게 하나하나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적 다른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최상의 것은 제공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효과적인 그러한 이미지들은 다 제공을 할 겁니다. 이미지만 해도 기억 저장소까지 다 합하면은 만 개 이상의 이미지를 우리 쌤이 여러분들한테 제공합니다. 이게 그야말로 오래전서부터 준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가능한 것이지 이게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기억의 궁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의 궁전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전체 문장 1 번서부터 1001 번까지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다 스피킹할 수 있나요? 나중에는 다 할 수 있게 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어떤 학생이든지 간에 이것을 다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한 10년 동안 계속 달달 외우기 전에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여름방학 전에 그리고 여름방학이 아니라 겨울방학까지는 누구나 다 이제 가능하게 되고 이 콘텐츠가 완전히 갖춰지게 되면 빠르면 한 달, 아무리 늦어도 3 개월이면 1001 개의 문장을 순서대로 줄줄줄줄 이렇게 외워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체 체계를 이해하고 기억하고 스피킹하는 데는 거의 사실상 100배 에 가까운 그런 학습효율 차이가 나게 돼요. 이게. 자, 그러면 활용하고 응용하고 확장하는 것, 자동화하는 것까지 이것이 이제 우리 학습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무전략 반부감기 개인적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학습자가 자동화 수준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엄청나게 힘이 들어 가지고 예전에 영어 한 4-5 등급 그러니까 영어 노베이스 학습자가 재수를 해 가지고 이 천일문을 그냥 그야말로 달달 외워 가지고 고려대학교에 진학한 그 케이스가 EBS 공부의 왕도라고 하는 그 공부법 다큐 프로그램에 나왔었는데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10명 중에 1명 성공하겠어요?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바른 학습 전략, 학습 원리에 따른 학습 방법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그 성공 확률을 다 높이고 여러분 모두가 좀 성공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두가 또 성공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원리와 학습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도 이게 달라요. 이게 제형의 학습 원리, 학습자의 열망,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고 얼마나 반복을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결국엔 결정이 된다는 점 꼭 명심을 해 두세요. 이게.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3배 내지 10배 개인적인 문장 1000개의 문장 개인적인 거 개별적인 문장일 때는 3배 내지 10배 그리고 문장 전체를 인출해낼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따질 때는 그야말로 100배. 100배라는 게 사실상 무의미해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학습 효율 외에 진짜 중요한 것도 여러분들은 이 천일문 수업이 끝나면 100개, 1000개 포인트 대용량 기억 저장소를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평생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평생 동안. 이게. 여기에 이제 기억학습도 3.0 본강까지 익히면은 그야말로 어 이제 호랑이의 그 날개를 단 격이죠. 이제 그렇게 될 텐데 3.0 본강을 듣지 않더라도 이 천회문을 학습하면서 문장의 결합법을 어느 정도까지 익히게 되고 또 요 대용량 기억 저장소까지 장착을 하게 돼 가지고 이 기억하는데 엄청난 능력 향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맥락학습의 원리와 방법을 일부 체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천일문의 학습 효율이고 자, 여러분 기억 저장소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우리 쌤이 좀 전에 말하기를 스카이가는 보통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은 한글 번역을 보고서 이것을 영작하는 훈련을 계속 더 중점을 둬서 한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이제 한계인데 여기에 기억 저장소와 결합법까지 써 가지고 공부한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기억 저장소의 그럼 효용은 무엇이냐? 기억 저장소.
이 기억저장소는 인류 역사상 문헌상 가장 먼저 나타난 공부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기억저장소, 기억의 궁전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제 또 이지성 작가 같은 경우, 우리나라 책 인문학 쪽에서 이제 가장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지성 작가 같은 경우는 지상 최강의 공부법, 지상 최강의 학습법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기억의 장소의 궁전, 요 기억의 궁전의 효용이 무엇이길래 그런 엄청난 학습 효율을 보이느냐? 이겁니다. 대용량 저장 기능이 있어요. 대용량. 기억의 궁전을 늘리면 늘릴수록 거기에는 일단 기억의 궁전에 결합한 것은 바로 망각 효율이 엄청나게 낮아져요. 그 다음에 기억할 수 있는 효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반복을 하더라도 기억의 궁전을 사용할 때랑 안 할 때랑은 천양지차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기억력 스포츠 선수들이 막 1시간에 뭐 3천짜리, 4천짜리 숫자를 외우고, 오리선처럼 카드를 뭐 30초에 한 팩을 다 외우거나, 30초에 52장을 외우거나, 아니면은 뭐 세계 기록처럼 무려 한 거의 45팩, 47팩 이거를 1시간 동안에 외우고, 이런 것들,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초능력이라고까지 생각하는 이제 그런 수준까지 기억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것이 기억저장소의 효용입니다. 다만 기억저장소의 단점이 뭐예요? 이것을 다 만들어야 돼요. 다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그러니까 만들다가 지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잘 쓰지를 못해요. 왜? 기억학습법을 안 배웠으니까. 그 기억의 궁전을 만드는데 여기에 입력시키는 방법을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야 이거 입력도 잘 안 되는데 뭐 기억 효율 높다고 그러더니만 이것도 잘 되지도 않네 이러면서 다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저장소는 컴퓨터로 치면은 우리 하드디스크고, 바로 결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학습법은 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입력을 하는 입력법이에요. 프로그램이요. 이 두 가지를 다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천일문에서는 이 입력하는 방법도 우리 쌤이 다 하나하나 다 시범을 보여가지고서 다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잘 따라가지고, 또 어떤 것들은 우리 쌤이 한 것보다 내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해가지고 난 이것을 바꿀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자기 자신 능력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용량 저장 기능이 있고 또 자동 선반 기능이 있어요. 기억의 궁전은 하나하나 번호가 다 붙여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72번, 562번 이러면은 바로 그 문장으로 가가지고서 직접 인출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거꾸로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죠. 그리고 요게 중요합니다. 기억의 입력 단서. 그리고 결합법을 사용을 할 때 바로 이 기억의 궁전이 있으면은 기억의 궁전이 결합법을 사용할 때 배경이 되고 소재가 되고 주인공이 되고, 이렇게 어떻게든 바로 입력하는 데 관여가 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잘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기억의 출력 단서, 이거 당연하죠. 나중에 기억을 했을 때 기억의 궁정만 딱 떠올리면은 거기에 결합된 것이 떠올리기 때문에 바로 기억의 출력 단서 기능이에요. 그래서 기억의 입력 단서 기능은, 이것은 새 수업 방식에서 대폭 강화를 합니다. 이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몇 장이죠? 2충무공이죠? 2충무공이니까 20장, 즉 20장입니다. 20장에서 이렇게 10개의 기억장 포인트가 주어지는데, 예전 수업에서는 이렇게 결합이 된 거죠. 여기 208번에 이렇게 you should keep it in mind 에서 keeper 해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하고, 그리고 make it rule to는 여기에서 이렇게 make it rule to 하는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결합을 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수업 방식에서는 이걸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요게 이렇게 바뀐 거고, 이제 여기에 직접 이건 이제 이미지로 안 나타내는데 이미지로 나타낼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요 외장이 이제 조선을 침범하기 위해서 하는데, 요 외장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넌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 어떤 거? 시간은 아무도 안 이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빨리 조선을 침략 정복해야 돼.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쉐마, 배경 지식에 완전히 부합이 되는 그런 문장을 바로 요 장소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구체적인 그 이미지도 이제 제공이 될 텐데, 여기에서 208번 문장은 바로 이러한 문장이 이미 머릿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따로 기억해야 한 그런 인지적인 부담이 극적으로 낮아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외군 첨재선 여기에 바로 여기 새끼분의 첨재선, 요 새끼분의 관선에 여기 외장을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럼 여기 외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I make a roll.
어떻게 하는 거야? Plan for each day's work. 바로 내가 오늘 조선군을 쳐붓을 그 계획, 플랜을, 오늘 워크를 나는 하루에 아침에 계속 이렇게 계획을 해.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이 기억 장수가 벌써 이 문장을 반 이상은 벌써 기억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 저장소를 좀 우리 쌤이 좀 미리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떻게 하냐? 우리 쌤이 바빠가지고 일단 문장을 보고서 문장을 먼저 결합한 다음 이것을 결합한 것을 이제 기억의 궁전에 옮기니까 좀 중복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또 시간 관계상 그냥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왕에 하는 거 그럼 이제 기억 저장소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들고 이것을 좀 더 정교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기억하기에 입력하기에 좀 좋게 좀 하자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수업 방식에 이제 여기까지 다 신경을 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제 다 손보게 되면은 기억의 효율이 월등히 또 높아집니다. 이게.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조그만 그림에 이렇게 주는 것은 이거 나중에 메타 반복할 때 전체적으로 10개의 문장을 다 이렇게 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수업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미지가 쭉 나온다는 거죠. 요 문장 대신에 문장하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장 대신에 이미지가 쭉 나오고 이렇게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하나하나마다 해가지고서 좀 시원하게 화면도 시원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훨씬 더 공부하기 좋게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이런 거죠. 여기 200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이렇게 먼저 결합을 시켰고, 그리고 여기 201번 이렇게 결합을 시켰는데 이제 이런 것들 attitude 같은 경우는 그냥 결합을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특별히 이제 더 낫게 더 개선시킬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여기 두 번째에서 요 여자 주인공 이 여자를 이렇게 이미지로 나타낼 필요가 없죠. 직접 이순신 장군에 결합을 하면 돼요. 직접 이순신 장군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리페러티브 스케줄, 이거 반복되는 스케줄, 이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남녀 이미지를 또 이렇게 등장을 시켰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음식은 awesome 이거 이렇게만 했는데, 여기에는 직접 여기 이토 히로미 풍신수길에 직접 결합을 시키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음식만은 the food is awesome 이거는 food was awesome 이거는 그냥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이순신 장군에 결합하는 거, 풍신수길에 결합하는 거 이런 것들은 기존의 수업보다 훨씬 더 이제 개선될 여지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 손을 봐가지고 보강을 해가지고 앞으로 남은 800문장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억의 입력 단서 기능이 이제 정말 중요한데, 즉 기억의 궁전은 단순히 기억 저장소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하는 그런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합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기억학습법을 고급 수준까지 익혀가지고 여러분 전공 공부에 자유자재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때가 되면은 이제 오리쌤이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인가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핵심 사항을 이건 대량의 정보다 어떤 쟁점을 한 뭉텅이로 다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때 기억 저장소를 어떤 걸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기억의 효율이 상당히 좌우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기억의 궁전을 사용하는 최고의 경지는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기억의 궁전을 1000개, 2000개, 3000개, 4000개, 5000개, 오리쌤이 한 5500개 정도 갖고 있어요. 5500개의 단어나 문장을 다 순서대로 다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공부할 때는 오리쌤이 이거 안 쓴다고 그랬죠? 이거 안 쓰고 실제 공부할 때는 어떤 걸 쓴다? 바로 직접 거기에 맞는 기억 장소를 만듭니다. 즉 학습 내용에 맞는 기억 장소를 그때그때 만들었어요. 이것을 우리 쌤은 즉석 관련 기반 메모리 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억의 궁전을 사용할 때 최고의 경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러한 그때그때 필요한 기억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만드는 수준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가령 천일문 학습에서 그 배경이 되는 기억 저장소인 이 1001개 즉 수단어 기반을 배우지 않더라도 기억의 궁전 최고 경지까지 갈 수가 있어요. 계속 공부하면서 자기가 계속 만드는 것을 계속 훈련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렇지만 좀 더 쉽게 가는 방법은 수단어 기반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먼저 익혀요. 그걸 먼저가 아니라 같이 익혀요. 같이 익히면 여러분 수단어 기반에 나오는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하나하나 잘 알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그 이미지들을 서로 조합도 하고, 그리고 미술 가령 미술 그 화가가
계속 그림을 그리다 보면 사물에 대한 관찰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상상을 할 때도 보다 선명하게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청명하고 또 자유롭게. 그런 것처럼 이렇게 1001개 수단어 기반을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자기가 그때그때 맞는 기억 장소를 더 잘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수단어 기반을 여러분들 이 천일문을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장점도 있구나. 바로 기억 용전 최고의 경지까지 갈 때 그 중간 단계로서 그런 역할도 하는구나라는 것도 좀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억의 입력 단서 결합을 용이하게 해준다 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거.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천일문 메타 학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오리쌤이 해야 될 게 있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리쌤은 뭐냐? 오리쌤은 기억 저장소를 미리 제공해 드릴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일주일치 또는 뭐 하루 이틀치 해가지고 미리 단톡방에다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그걸 보고서 그거를 몇 번 이렇게 한번 슬쩍 훑어봐요. 이래서구나. 그럼 좀 이따 이제 22장서부터 들어가는데 220번 문장서부터 그럼 이 이미지를 딱 올려드리면은 카톡에서 보고서 이렇구나. 여기에 10문장을 결합을 하겠구나. 이렇게 하고 또 시간 좀 되시는 분, 혼자 한번 연습해 보겠다 하시는 분은 그럼 이 포인트에다가 내가 이제 배울 10개 문장 내가 한번 결합해 볼까?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을 테고 그냥 복습 반복만 하시겠다는 분은 이제 오리쌤 영상 보고서 따라하고 이제 복습 반복하고 이렇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기억 장소 이렇게 숙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쌤이 매일 10개씩, 그래서 주에 60문장, 진도는 똑같이 나갑니다. 60문장씩 하고서, 우리쌤 컨디션이 좋으면은 70문장, 80문장, 일주일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럼 이제 여러분 한 주에 60개 문장, 그 다음 주까지 여러분 스피킹, 확실하게 처리를 하고,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스피킹까지 확인하고, 이건 필수예요. 필수. 누구나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하고, 그다음 매주의 학습 상황을 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저는 시간 바빠가지고 이렇게 또 게으름 피시는 분도 있을 텐데, 봐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강퇴. 그리고 8만 원은 오리쌤이 싹 입 닫겠습니다. 알겠죠? 강퇴하고 8만 원 환불 안 해줍니다. 불참하지 이렇게 게으르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1001개 스피킹 실증 영상을 오리쌤이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거예요. 오리쌤이 뭐 50문장 하고 또 50문장 하고 또는 100문장 이러면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오리쌤이 이제 전문가로서 1번서부터 1001개의 문장까지를 거의 한 2시간에 3시간 가량 걸릴 겁니다. 그걸 다 하는 걸 나중에 인증 영상을 올릴 거예요. 이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장면을 실제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실증 인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는 바라지 않고 다만 한 50문장 정도 이렇게 끊어가지고 1번서부터 50번까지 이거 해가지고 이건 얼마 안 걸려요. 1번서부터 50번 문장까지 이렇게 쭉 하게 되면은 이거 한 5분도 안 걸립니다. 이거 5분도 안 걸려요. 쭉 반복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 35, 30, 우리 쌤이 한 3초, 6초, 6, 30, 딱 5분 내에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스피킹 실증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쭉 업로드 해주시면은 고맙겠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거, 그거 스스로 이제 인증을 하고, 스스로 뿌듯함도 느낄 테고.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50개씩 전부 다 1001개의 문장을 다 올린다. 그럼 나중에 우리 쌤 이제 메타학습 아카데미 프리미엄 회원권을 증정을 할 겁니다. 프리미엄 회원권은 엄청난 특혜가 있죠. 다만 엄청난 특혜가 뭔지는 아직 우리 쌤도 몰라요. 아직 콘텐츠를 다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콘텐츠를 상당히 이제 유리한 조건에 여러분들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 이렇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이런 정도 해드리자 하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화하는 거, 활용하고, 적용하고, 응용하고,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각자 열망이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쌤이 이렇게 수업 방식을 바꾼 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간 활용도예요. 시간 활용도. 오리쌤도 화요일하고 그 금요일 날 딱 시간이 잡히니까 이게, 시간을 좀 유동적으로 해가지고서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공간적인 여지가 상당히 줄어들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런 거, 시간 활용도 최대로 하고, 그거는 이제 수강하시는 쌤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래서 이렇게 수업 방식을 바꾸는 것이 결국에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차피 할 거, 우리 쌤이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좀 더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완성형 문장을 나눠드리는 방식하고, 주중,
매일 그리고서 주말에 한 번씩 체크하는 방식, 확인, 점검하는 방식, 그리고 한 달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토의 피드백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기 이렇게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맵을 보고 이 마인드맵 지도를 보고서 위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어느 위치다 하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할게요. 그리고 학습의 3대 절차, 3대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준비하고 실행하고 적용할 때 이제 준비 과정에 속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쭉 보면은 이렇게 여기 보면은 챕터 1에서 유닛 1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주어하고 동사 완전자 동사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주동자 주어와 동사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주어 두 번째 유닛은 11번, 12번, 11번부터 시작을 하죠. 그 11번 문장에 부사. 부사. 주어 동사의 부사가 들어가는 1-1 형식이구나라는 거. 그리고 여기 목적 보호 설명 해가지고 보어 이 형식 문장이구나. 그리고 여기 전치사의 목적에 관련된 유닛이구나. 이런 학습 포인트까지도 바로 다 이미지에 다 결합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장을 달리게 되면 이 학습 포인트는 몇 포인트 어느 것이고 이런 것까지도 다 여러분들이 알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고 여기 가목적어니까 여기에서 이런 가목적어 이거 가목적어를 나타내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기 다양한 주격보호 같으면은 프라임이죠. 프라임, 옵티머스, 프라임, 여기 옵티머스 프라임 해가지고 옵티머스 프라임의 다양한 여기 트랜스포머 여러 가지 그 주연 역할 거의 주연 역할을 하는 이런 다양한 주인공들이 많이 서브 주인공들 다양한 주격보 이런 식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22장 2장을 먼저 나눠드리고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익히는 거죠. 이 포인트를 숙지를 하고 3개씩 처음에 4개 공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3개씩 해가지고 전화번호부처럼 전화번호 판처럼 돼 있다는 거 아시죠? 3개 그룹이 3개로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이제 220번 219번까지 우리가 했으니까 이제 220번 문장 하는 거예요. 그럼 the mysterious 해가지고 mystery죠. mystery 그래서 mysteries surrounding Stonehenge 바로 이 이미지 순서가 뭐라고 그랬죠? 어순이라고 그랬죠. 어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나가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스톤헨지부터 먼저 나가요. 스톤헨지부터. 그래서 스톤헨지를 둘러싼 미스테리는 우리는 어순이 이미지가 이렇게 나가지만은 여기는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미스터리부터 나가가지고 미스터리 surrounding Stonehenge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자꾸 접하다 보면은 어순을 자연적으로 익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mystery surrounding Stonehenge remain unsolved 이렇게 remain unsolved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바로 220번 문장은 바로 병풍에다 해가지고 그걸 그림을 따로 좀 크게 해야 되는데 이걸 좀 크게 이걸 다 지우고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 간단히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죠? mystery는 어떻게 된 거죠? surrounding 했죠. surrounding 했어요. 무엇을 surrounding 했죠? 스톤헨지를 surrounding 했죠. 거기까지는 이미지를 표시를 안 했습니다. 여긴 간단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10개 문장씩 여러분들이 외우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끝나면은 이제 좀 오리쌤의 평생 프리미엄 회원권이라는 것이 뭔지 좀 알고 싶은 쌤들은 좀 시간 좀 내가지고 주말에 한번 그달 한 50문장만 60문장 나가지만 50문장씩만 그 계산하기 쉽게 50문장씩 해가지고서 주말에 한번 50문장 훈련을 하고 그것을 한번 유튜브를 찍어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1번 문장 해가지고서 뭐 우리 성공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포기만 하지 말아라. 이런 문장 있죠? 그런 문장. 그래서 success happens to everyone. Just don't give up. 이런 거 이렇게 1번서부터 해가지고 50번까지 쭉 여러분들이 안대를 끼세요. 안대를 딱 끼고 나중에 오리쌤이 실증할 때 안대 끼는 영상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안대를 딱 끼고서 이거를 50문장 쭉 복말을 하고 약간 떠듬거려도 좋아요. 이게 꼭 완벽하게 이렇게 올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50문장 완주하는 영상만 좀 이렇게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물론 이것은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이것은 선택.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것은 이제 선택이고 여기 앞에 것은 필수고 이건 선택이죠. 이건 선택이니까 이렇게까지 좀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면은 이제 오리쌤이 수업을 하는데 상당히 좀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기초적인 그 방법하고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죠. 시간 관계상.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새로운 수업 방식이 어떻고 어떻게 수업을 하겠다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쭉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은 화면 캠을 좀 켜주시고, 어, 가능하신 쌤들은, 우리 혜연쌤, 가능하신 분들은 캠을 좀 켜주시고 한번 질문 있으시면 한번 질문해 주세요. 궁금한 점, 앞으로 수업 방식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유진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50문장씩, 그 주 거 말고 좀 시간을 두고서 그 전주 거 해가지고서 그 전주 거 이제 50문장씩 해가지고 유튜브에 한번 쭉 올려가지고 우리 같은 수강생들 방에 좀 올려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힘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실 거죠? 우리 혜윤쌤은 어때요? 우리 혜윤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초5인데. 초5, 아직 좀 힘들면은 나중에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뭐 우리 정금 쌤과 우리 예쁘고 똑똑한 두 자매는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걸로. 네, 어, 이렇, 이렇게 할 경우에 네, 이제 매일 올라오는 10개 문장 영상을 이제 한번 미루기 시작하면 네,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포기가 돼버릴 것 같은 가능성도 보이는데 네, 매일 매주 인증해서 점검한다고 아까 표에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매일 10문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거를 왜냐면 이제 네, 어른들은 이제 자기 이렇게 목표가 있으니까 그냥 갈 건데 학생들은 조금 기복이 있고 네, 네, 너무 있다 보니까 이걸 어쨌든 피드백을 하든지 챙기지 않으면 이게 중간에 뭐 들었다고 하면 들었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게 이렇게 생소한 거니까 네, 네.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매일 매주 어, 학습 상황을 점검한다고 하신 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이제 수강하시는 쌤들의 자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네. 아니고이지. 아니, 네. 근데 이렇게 왜냐하면은 부모님도 그걸 체크를 못 해요. 같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요. 부모님도.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오리쌤이 체크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자율, 여러분들의 이제 자유의사, 여러분들의 열망 이제 거기에 맡기는 거고 오리쌤이 하는 것은 다만 카톡방에 올라온 그것만 점검을 하고 한 번 정도 이제 카톡으로 다그쳐 주는 거. 요 정도입니다. 예. 이 정도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카톡 억지로라도 네, 주에 2주씩 네, 시간을 붙잡아 놓은 그냥 저희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붙잡아서 이렇게 놓으니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뭔가 이제 60문장을 예습을 해가지고 들어가든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든 네, 이 이제 그렇게 네. 아, 그거는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피드백 시간에 네. 그걸 할 거예요.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이 좀 그렇다 그러면 3주에 한 번씩 하든지 아니면 정 안 된다 그러면 2주에 한 번씩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네. 이거를 네. 함께 프랙티스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것은 한 2주에 한 번, 최소 당기면 2주에 한 번 정도는 2주에 한 번은 120문장이죠. 120문장은 스트레이트로 쫙 나가면은 뭐 2시간이면 완전히 다 하고도 남으니까 그런 식으로도 아,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어쨌든 이게 학생 주도로 가버리고, 학생인 경우에 학생 주도로 가버리고 학습자 의지에 이제 놓여지게 돼가지고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매주에 이제 두 번씩 실제로 프랙티스 하는 시간 가져도 이제 좋긴 좋은데 또 안 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그때 수업만 하는 척 하고서 안 해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상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고, 맞아요, 맞아요. 중요한 자기 거는 의지가 우리 있어야 쌤이 되는 건데. 이 네. 메타 콘텐츠를 제공을 한다는 거. 이거를, 네. 이거를, 남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남들 그 석기 시대에 지금 철제 무기를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휘두르지 않고서 그런다 그러면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하여간 프랙티스 하는 시간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서,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요.
아, 우리 혜은쌤 졸려요? 피곤하죠? 오늘도 또 학원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고 오늘 수업까지 또 이렇게 또 들어오고. 어이구, 우리 초등학생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뭐 하는 건지. 우리 혜은쌤처럼 우리 쌤이 정말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은 우리 쌤이 지금 엄청난 자산가가 돼가지고 대회도 정말 상금을 막 그냥 몇 억씩 걸어가지고 그렇게 대회도 주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 메타 콘텐츠, 우리쌤이 여기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처음으로 우리쌤이 메타보카를 메타 콘텐츠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1993년이에요. 이때 망했어요.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출판사 사장이 엄청나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출판사의 책을 만들어주는 그 분들이 다 그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다 반대를. 그래서 우리쌤 책을 못 냈어요. 내는 거를 하도 반대 못 낸 거예요. 내고 다른 책을 내면서 오리쌤 이름만 계약을 지킨다는 셈, 오리쌤 이름만 거기에 박아서 낸 거예요. 그래서 오리쌤이 그냥 법적으로 문제 삼으려고 하다가 오리쌤이 그때 공부하는 게 급해가지고서 그냥 아유, 당신도 당신 입장 있겠지. 여러분, 정준이라고 하는 탤런트 아시나요? 정준? 그렇죠. 최근에 무슨 연애 프로그램인가 나왔어요. 그 연애 프로그램, 가상 연애 프로그램인가 나와가지고 그 정준이라고 하는 그 상대 소개 여자랑 잘 됐었는데 최근에 깨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준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아역이었을 때 그 탤런트가 오리쌤 책을 광고할 예정이었어요. TV에서. 원래 오리쌤 책을 가져갈 때는 그래서 학습지 형식으로 내는 그 회사의 고유한 그것을 먼저 처음에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TV에 광고를 나갔는데 그게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2호로 예정된 오리슨 책도 불발이 됐던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 성공이 됐으면은 그 이후에 한 10여 년 있다가 10몇 년 있다가 거의 15년인가 20년 있다가 그 경선식 강사가 그거랑 오리쌤 책보다 이제 체제는 좀 떨어지지만은 이제 경선식 강사는 메가스터 때서부터 계속 투자를 했으니까 이제 그 책이 이제 영어 단어 학습기에서 일타가 됩니다. 그 책이 아직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공부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비판을 해요. 사이비 공부한 법으로. 그게 아닌데 이게 그래서 메타보카는 일단 실패를 했는데 단어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문장이죠, 문장. 메타 센텐스. 그죠? 그럼 문장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제 문장에는 기억의 궁정까지 들어가면서 학습과학적으로 더 뛰어난 방법론들이 다 이게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꼭 성공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시간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쌤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쌤들은 정말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메타 센텐스를 이제 앞으로 계속 콘텐츠를 발전시켜 나갈 이제 그럴 생각이라서 음, 이제 우리 쌤들도 이거 잘 하시면은 또 여분의 또 어떤 또 다른 공간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원래 학습법이라는 것이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 쌤이 강조를 하는 거지만은 메타 학습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바로 전 과목에 걸쳐 가지고 새로운 학습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 문법도 메타그래머도 지금 새로운 학습 콘텐츠 만들 수 있고, 뭐 한국사, 사회과학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수학에도 바로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까지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쌤이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의 그 스케줄을 좀 미뤄가면서도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퍼스펙티브하고서 프로스펙트가 있구나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 공부를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우리 학생 쌤들은 내가 공부하는데 정말 좋은 기회구나 꼭 이렇게 하시고 우리 혜윤 쌤 빨리 자야 되겠다. 자, 여러분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혜윤 쌤 질문 없어요? 네, 네. 우리 수진 쌤 질문이 뒤에서 막 돌아다니기만 하시는 것 같네요. 그림자가 어른어른거리니까. 그리고 우리 똑같은 이름, 우리 유진쌤, 우리 쌤의 조카랑 똑같은 이름의 유진쌤은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이번 주까지만 쉴게요. 이번 주까지만 준비를 좀 더 하고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하고 이번 주까지는 여러분 어떻게든 간에 219문장까지 확실하게 좀 반복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오늘 변경 설명회 수업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확실히 나가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